안녕하세요. 11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오른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화두는 첫 번째로는 유럽에서의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로존에 있는 선진국들은 벌써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가 전국 봉쇄를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백신 전면 의무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독일 정부도 미접종자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제한하겠다 이러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 위기 아니냐 하고 있죠. 사실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예방도 하고 치료제도 나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치료비도 엄청 치료제도 3일치 84만원 이런다고 하죠.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더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악재는 한 번으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두 번, 세 번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사실 코로나는 이 악재를 주가 하락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작년 3월에 재탕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잖아도 시장에 인플레이션까지 있는데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죠.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시장도 방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할 수 있어요.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확산 없이 금리 인상이 참 제일 좋죠. 재확산까지 되면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장이 정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더나하고 화이자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한다라는 게 지금 정설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항체가 3개월에서 5개월 만에 거의 3분의 1 수준 떨어져서 지금 다시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오늘 엊그저께 보니까 3,000명, 어저께 보니까 3,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접종자들을 60대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뜬금없는 재료가 시장에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코로나였는데도 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그것이 시장을 약간 흔들어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대 고용을 위한 어떤 빠른 진전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후퇴되지 않는다면 테이퍼링에 가속화는 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테이퍼링에 가속화는 적절하다. 근데 왜 이 뉴스가 나왔나 봤는데요. 시장 일각에서 테이퍼링이 내년도 초반에 끝내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 초반에 끝내고 2월 말에 끝내고 금리 인상 상반기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주말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엄청 속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계속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계속 이 긴축이 빨라지는 느낌 안 들리세요? 2023년도에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두 번 하고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다가 금리 인상 한다 그랬다가 금리 인상 한 번 한다 그랬다가 금리 인상 두 번 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테이퍼링 가속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조 바이든이 유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가가 75불에 끝났어요. 배럴당 서부 텍사스 중진유 기준으로. 그런데 벌써 광범위하게 이 인플레이션이 번졌기 때문에 유가를 일시적으로 내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불이 만약에 왔는데
이번 주 지나고 이번 주에 25일 날 휴장이에요, 미국이. 26일 오전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거래일 남은 거예요. 이번 달도. 그럼 5거래일 안에 더 내려가지 못한다면 또 그 상태에서 지금 75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6.1을 넘긴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연준이 자꾸 금리 인상 발언이나 뭐 테이퍼링 발언이 굉장히 막 가속도가 붙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 아, 연준도 인정하면서 뭔가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죠. 시장에 자꾸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가야 할 수순이라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인정 못하게끔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유도하면서 결국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긴급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테이퍼링 조정하겠죠.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아마 연준은 움직일 거다. 어떤 걸 움직일까? 테이퍼링 속도가 엄청 빠르고 금리 인상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정설이거든요. 근데 벌써 6%인데 이거를 자꾸 인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우는 0.75% 하락, 나스닥은 0.7%, 0.4%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 차트는 일단 기준선 붕괴시켰죠. 기준선 붕괴시켰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꼬리 메워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전환선 우하향이 됐죠.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여기 올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와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드디어 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그거였다라는 거. 자,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안 빠져요, 그죠?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는 후행 추세선의 연장선에 딱 걸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나스닥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나스닥에서는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방어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는데 결국에서는 그 방향성을 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 장중에 1194원을 터치하고 종가서 1191원 70전에 끝났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왜 크냐면 환율을 좀 보면 1194원은 요때에 만들어졌고요. 거의 여기 보세요. 1주, 2주, 거의 3주 가깝게 최고점이 1186원, 7원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1185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걸 그냥 한 방에 돌파가 된 거예요. 오르건. 특히 지난주에 4원 90전 금요일 날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환율을 인정하고 주가도 인정한다?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요 박스권 상단을 요 적은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됐다라는 거 역외환율에서 그게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흐름을 좀 자세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이번 주에 이 1200원 돌파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시황한 거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1190원대 조금 올라오고 끝나라 87원 이상이나 90원 정도 했는데 85원에 끝나서 뭐지 했는데 여기에서 뭐 거의 9원까지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6원 40점 이상 더 높아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상대로 1190원이 지난주에 됐던 거예요. 역외환율에서는. 그러면 본장에 이번 주에는 아마 1200원 가능성이 높죠. 특히 미국이 25일하고 25일날 휴장, 25일날 오전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빠르게 움직일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 주 금통이 있어요. 25일날 금통이 주말 뉴스에 보니까 금통이 기정사실로 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1%를 일단 채워놓고 방향을 보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금리 인상 하길 잘한 게 미국이 금리 인상 되게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건데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지만 재수없으면 연말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제 기억에 과거 데이터를 봐도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내려간 경우는 없어요. 안 터지다가 터지기 시작하면 막 이거는 뭐 계속 활화산 타듯이 터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연준의 이런 어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금리 인상을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내년 1월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긴축 기조로 가죠. 뭐 시장에서는 코스피 뭐 내년에 3,600 가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쉽지만 않을 겁니다. 예. 유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가는 것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봉 뭐 만들어가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다음 주 이틀이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한 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